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수건 공약,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방금 전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제 정말 정청래 민주당이 되는 건지 알아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그리고 그걸 옹호하는 세력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력한 의지 잠시 후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버려진 양심, 현장 카메라가 구석구석 실태를 고발합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해온 권리당원 1인 1표제 방금 전 최종 통과됐습니다. 그동안엔 전당대회 때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17표,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국회의원 힘이 쇠했던 거죠. 이제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나 한 표 같아지면서 당원 힘이 세졌습니다. 정청래 대표 연임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국회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소 기자, 이번엔 정 대표 뜻대로 통과가 된 거예요. 일단 결과 소개해 주시죠. 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당원 개정안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중앙위원 590명 중 과반을 얻어야 하는데 312명의 찬성표를 얻어 최종 통과됐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었던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2달 만에 재도전에 성공한 겁니다. 정 대표 본인을 비롯해 주변 인물들은 어제와 오늘 중앙위원들에게 투표 독려 전화를 돌리며 총력전을 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 62.5%에 그쳤던 투표율이 이번에는 87.2%까지 치솟으며 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요. 2달 전, 통과되지 못했을 때와 비교하면 찬성표가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2달 전 찬성표는 271표였습니다. 통과 기준인 과반에 28표 모자라서 부결됐는데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41표나 더 많은 찬성표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표도 늘어나면서 찬성률은 지난번보다 약 12% 하락했습니다. 이번 당원 개정안 통과로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의결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기존엔 권리당원 17표가 대의원 1표 수준이었는데 1대1로 동일해졌습니다. 정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주권 강화 구상의 핵심이 완성된 건데 일각에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청래 대표 1인 1표제 통과 이후에 동학혁명에 이걸 비유하면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수건 공약을 이뤄낸 거죠. 기세를 몰아붙여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내부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1인 1표 당원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2달 전 1인 1표제를 추진했다 고배를 마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재도전 끝에 성사시키면서 한껏 기세가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년은 1894년 동학 농민들이 시작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당의 이름으로도 굉장히 기쁩니다. 당대표 연임용 추진안이냐는 반청 진영의 공세 속에서도 본인의 공약을 지키는 성과를 이뤄내면서 대표 입지는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입니다. 1인 1표 성사 자신감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안건도 더 추진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 대표는 어제와 오늘 이현주, 황명선, 강두구 최고위원 등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설득에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면서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 예.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정 대표는 모레 합당 추진에 우려를 표하는 당내 초선 의원 모임도 만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반면 반청계는 이 합당 관련해서 지방선거 전엔 안 된다는 쪽으로 뜻을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투표로 합당 추진을 밀어붙인다면 당이 분열될 거다. 벌써부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논의는 필요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된다는.
반청계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지도부 내 반청계도 국정이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의를 좀 멈추고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사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정당이잖아요. 외곽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우리는 졸속 합당 중단 촉구 전 당원 서명운동에 함께할 것을 호소합니다. 단일 대오로 합당 일시 정지를 외쳤습니다. 정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밀어붙이면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수기 과정이 찬반 OX로 나가게 된다면 당이 지금 상태에서 큰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찬반은 양쪽으로 갈라놓는 거거든요, 당을.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 더민제도 내일 아침 간담회를 열고 합당으로 인한 당내 갈등이 지속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반청계 의원은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기구는 설치하고 합당은 그 후에 하자는 것이라며 정 대표에게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 저거 통과되니까 동학혁명에 비교하면서 아주 그냥 감격스러워하던데 이제 정말 정청래 민주당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요, 1인 1표제가 정 대표가 당대표를 출마할 때부터 내세웠던 핵심 공약입니다. 당 중앙위에서 2달 전 부결됐는데, 그러니까 재수 끝에 통과가 된 겁니다. 오늘 결과를 놓고 보면 정청래 민주당으로 일단 첫 발은 내딛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1인 1표제라는 게 뭔데 이렇게 정 대표가 의미부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당에서 지도부를 뽑거나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대의원이랑 당원이 표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바로 당원을 대리하는 대의원인데요. 지금까지 대의원 한 표가 일반 당원의 한 표보다 훨씬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1인 1표제로 대의원하고 당원표가 같은 힘을 갖게 되는 거죠. 한국 정당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입이 되면 1인 1표제가 되면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해 8월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권리당원 지지도 높은 정청래 후보가 대의원 지지에서 앞섰던 박찬대 후보 누르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시에요,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17표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대의원과 당원이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하도록 룰을 바꿔서 적용하면요. 당시에 이제 표 차이 득표율 격차가 23%포인트 정도 됐는데 약 30%포인트 내외로 더 격차를 벌려서 정 대표가 이길 것이란 추산이 나오더라고요. 전당대회 때가 정 대표가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되면 정청래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당장 정 대표에게 좋을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요. 당원 지지율 높은 정 대표 오는 8월 전당대회 때 일단 확실하게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요. 당원 주권을 앞장서서 되찾았다. 이런 이미지를 앞세워서 당원들의 지지 더 굳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궁금한데 이 당원들은 이 정청래 대표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그걸요, 친명계 관계자들한테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 당원들이 정 대표에게 부채의식이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정 대표가 누구보다 강하게 당원 주권을 외쳐왔는데 그동안 빛을 못 봤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정 대표는요, 그동안 당내 비주류로 분류가 됐었고 공천 배제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부터 다지며 커왔다는 거죠. 그리고 정 대표 별명 아시죠? 당대표인데요. 쉬운 말로 뭔가 강성 지지층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그런 목소리 내줄 도구로 정 대표를 선택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게 되면 정 대표에게 유리하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최종 이걸 통과시킨 건 중앙위원회라는 체예요. 거기는 사실 친명,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반청 쪽이 더 많다고 봤는데 그러면 이 반청 진영은 오늘 통과를 안 막은 거예요? 못 막은 거예요? 일단 오늘 표결 결과를 보면요. 찬성이 60.58%, 반대가 39.42%였습니다. 어제 오늘 그 표결을 두고 친명계가 부결시켜라 이런 조직적 오더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위 구성을 보면 앵커가 얘기한 대로 친명계가 많은데 친명계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개인 판단에 따라 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요.
1인 1표제마저 부결되면 당 분열이 심화된다. 진짜 막아야 할 건 합당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친명계 일각에서도요. 1인 1표제의 경우 그 명분까지 반대할 수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완전 막아라 이건 아니었네요. 그 분위기가. 자,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 합당 이슈 지금 더 큰 아까 진짜 막아야 할 건 합당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일단은 1인 1표제 도입 추진은 정 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면서 친명계에서 계속 좀 떨떠름하게 여겨왔는데 지금 정 대표가 당원 여론을 앞세워서 친명계 주류인 중앙위에서 일단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바로 정 대표가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합당입니다. 이 역시 당원 여론을 앞세워서 중앙위에서 돌파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친명계의 반발이 더 큰 만큼 또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동혁 대표의 이 재신임 투표 여부를 이번 주 중 의원들과 논의해 결정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 지금 이 당 지도부 분위기 어떤지 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르면 모레 의원총회를 열어 장동혁 지도부 재신임 투표 여부를 논의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논의가 길어져봤자 당 분열만 커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최종 의결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의총에 남은 의원 수가 의결에 부족하자 미뤘다고 지도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재신임 투표까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좀 단합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 지금 당대표에 대한 신임 여부에 대한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 한 원내 지도부 의원 또한 일부 의원만 요구하는데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어제 의총에서도 장 대표가 입장을 밝히자 왜 지금 거취 문제를 굳이 거론해야 하냐는 분위기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당권파 중엔 재신임 투표로 돌파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소한 재신임이라도 해서 좀 수습하고 가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재신임은 될 거라고 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자, 제명을 당한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무소속 출마가 점점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는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자, 당내 여러 인사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 출마에 뭐라고 했을까요?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한계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오는 6월 재보궐선거 출마에 무게를 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한 대표께서 제일 필요한 부분은 일단 국회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행정적 영역에 좀 가까운 시도지사라는 그런 자리보다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가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도 지자체장 선거는 안 나간다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다며 만약에 도전한다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도 당에서 쫓겨나봐서 그 심정을 잘 안다며 한 전 대표 현재 생각을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지금 아마 분노기일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바로 다음번 보궐에서 당선돼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한 전 대표 무소속 출마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무소속 출마는 하지도 말아야 하고 해서도 안 된다며 당 승리를 돕는 게 정치적 큰 그림에서도 맞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헌신이고 희생이고 이런 각오로다가 당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친한계인 우재준 의원은 조금 기다리면 국민들이 다시 찾는 날이 올 것이라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도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유예 더는 없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데드라인이 지금 5월 9일입니다. 이날 이후엔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자, 이 메시지는 간명합니다.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안 팔면 세금을 왕창 내든지. 자, 그러자 이제 급매물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3개월 남은 건데 특히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들
허가 심사도 받아야 하는데 3개월 만에 이거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오늘 팔려고 나선다면 여기까지는 기회를 주겠다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부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이제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쐐기를 박은 겁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5월 9일까지 계약만 한다면 잔금과 등기는 일정 기간 유예해준다는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3개월 내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면 중과세를 면제해주고 지난해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 지정된 수도권 신규 조정 지역은 6개월로 유예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 때문에 못 파는 상황이 없도록 임대 기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유는 반드시 들어가게.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또는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기본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붙으면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71.5%를 뱉어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생중계로 국무회의 시작하기 전 청와대는 이런 썸네일을 올렸습니다. 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죠. 다주택자 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비판적인 시각들 대통령이 직접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2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 아마는 없다며 반드시 한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끝이야. 또 가가지고 또 이번엔 진짜 끝이야. 또 가가지고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이 경우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다주택자 세금 감면이 가능해집니다. 다주택자인 정부 인사들 부동산부터 정리하라는 야권의 비판도 반박했습니다.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 꼭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이 대통령은 다주택 해소가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소셜미디어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에게 묻는다.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거냐고 질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 새벽, 밤에도 연일 이 SNS로 적극 소통하고 있죠. 야당은 대통령이 이렇게 올리는 글이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흘 전 올린 SNS 글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캄보디아어로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걸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외교에 삭제 버튼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가 원수의 발언은 그 자체로 국가의 공식 입장이라며 뱉은 순간 역사가 되고 책임이 따른다고 일갈했습니다. 전대미문의 외교 망신입니다.
한없이 가벼운 이재명식 SNS 정치가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SNS 글도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혼란만 초래했다고 공세했습니다. 시장은 대통령의 SNS 몇 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SNS 겁박 정치는 그만두고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이나 다시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트집 잡지 말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소통의 방식을 트집 잡아 비판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들이 불통의 향수에 젖어 있음을 자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격이 없는 소통을 하나하나 말꼬리 잡지 말고 절박한 민생 현장으로 나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지방선거 딱 120일 남았습니다.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은 이미 불이 붙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호 성동구청장, 성수동 개발 누구 덕분이냐를 두고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 옛 3표 레미콘 부지를 둘러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엔 더 실용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여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호 성동구청장 안방을 찾아 직접 저격했습니다. 일머리가 있는 시장과 구청장이었다면 제가 21년도, 22년도에 했던 일을 2015년, 16년에 했으면 더 빨리 진척됐겠죠. 당초 110층 규모 대기업 본사 건물이 들어설 자리였는데 박원순 전 시장과 정 구청장 탓에 개발이 안 됐다고 비판한 겁니다. 성수동 발전은 자신이 재임하면서 탄력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도직으로 규제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선 게 여러분 다 아시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생겨나니까 카페촌이 생기고 식당이 생기고. 정 구청장은 이중적 태도라며 오 시장을 반박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성수동 3표 레미콘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안 되신 거 아닌가.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정 구청장은 이어 국회를 찾아 오 시장이 시행 중인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2주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네, 김민환 기자, 아직 조사 중입니까? 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된 강선우 의원 조사는 10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강 의원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주 만입니다. 강 의원은 앞선 경찰 조사에선 2022년 1월 김경 전 시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쇼핑백에 지퍼가 달려있어 돈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돈을 받은 걸 강 의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돈을 강 의원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남 씨와 김 전 시의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강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오늘 강 의원 소환 조사를 마치면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치우고 치워도 이런 쓰레기산이 다시 쌓인다고 합니다. 근처에 사는 외국인들이 몰래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국의 언어로 내건 경고문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나몰라라 버려지는 무책임한 양심들, 권경문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그냥 툭 던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유를 물으려고 뛰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채널A라고. 저기 버리면 안 되는데 아셨어요? 안 돼, 여기다. 여기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하지만 공원 주변은 쓰레기 무단 투기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써붙여놔도 소용없습니다.
상당수가 외국인 거주자랍니다. 내 땅에 있다면 싸가지 때려보고 싶은 심정이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버리면 나가 쫓아가요. 또 불러 이거 들으라고. 여기 워낙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밤에 갖다 버려버려. 밤에 좀 많이 도움이 돼요. 집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버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냥 가요. 투기에 낮밤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왜 버리신 거예요? 엄마 버렸어요. 방금 뭐 버리신 거예요? 몰라요. 방금 외국인이 버리고 간 쓰레기인데 플라스틱 통이랑 용기랑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막 뒤섞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중에도 또 버리러 옵니다. 떼개지 강이라 부르니까 강이라 부르죠. 여기가 이제 현수막도 붙어 있고 버리는 곳이 있는데 처음 봤네 이거. 분리는 고사하고 음식물과 뒤섞여 처치 곤란입니다. 외국어 적힌 상품들이 튀어나옵니다. 막 버려도 다 치워가니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그대로 안 치워가면 어떻게 하면 또 민원을 넣어요. 한국 분들은 네. 제대로 안 쳐간다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돌아서 오면 또 벌어져 있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의류 수거함에서도 옷 대신 쓰레기가 나옵니다. 외국인들도 많아서 열심히 사는데 조금만 버리고 가고 운동을 쓰는 거 사람들도 진짜 모습을 보고 싶냐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려면 5시쯤 나오시면. 그래서 가봤습니다. 성인 허벅지 높이만큼 쌓인 무단 투기의 흔적. 소복히 내린 눈으로 축축한 이 무단 투기를 누군가는 또 치워야 할 겁니다. 온갖 갖가지 더러운 것들, 머리카락, 여자 건가 봐요. 봉투 안에 또 봉투가. 일반 쓰레기들. 이거 뭐죠? 선배, 이게 뭔지 모르겠어. 휴지 더러워. 촉촉해요. 라는 말이 공허합니다. 감시할 테면 해보라는 걸까요? 카메라 앞은 쓰레기산입니다. 쓰레기를 그렇게 청소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골탕 먹이면 되냐? 감시 많이. 많이 해요. 해도 뭐 뭐 조건열에 덕분에 하나 못 잡는다고 뭐 순간에 홀 뿌리고 가버리 있어. 이제 저희 봉투 써서 버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검정 봉투다가 바다 버리는 게 많죠. 나 편하겠다고 버린 이 쓰레기로 너무 많은 사람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거 앞에다 배출하는 게 맞는데 막힌 냄새 나니까 종량제 없이 막 비닐봉투채로 막 먹던 거 버리고 막 쌓아놓고. 현장 카메라 권경문입니다. 네,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SPC 삼립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4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봅니다. 네, 홍란 기자, 불길 얼마나 잡혔습니까? 네, 지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조금 전 4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저는 지금 불이 난 건물과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아직은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로 주위엔 온통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가 솟구쳤고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연기로 이제 불길이 치솟았는 것 같아요. 3시쯤 넘어서 하늘 떨어지고 있어요. 저 앞에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불은 공장 건물 3층 식빵 생산 라인에서 시작된 걸로 전해지는데요. 소방당국은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를 띄워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직원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진 것 외에는 추가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흥시도 차량 우회와 건물 창문을 닫아달라고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공장에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PC 측은 화재 직후 공장 전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SPC 삼립공장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0m 높이의 풍력 발전기가 종잇장처럼 꺾이며 도로를 덮쳤습니다. 자칫 차량이라도 지나갔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몇 달 전 검사에서 이상이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솟아있는 풍력 발전기가 휘청입니다. 중간 부분이 90도로 꺾이더니 아래로 고꾸라집니다. 파편들이 사방에 날아들고 근처에 서 있던 차량은 다급히 후진해 현장을 피합니다. 까악거리면서 소리가 나면서 이제 보니까 쭉 쓰러지고 있길래 놀라서 쭉 뒤로 빠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80m 높이 풍력 발전기가 쓰러지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인근에 차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서진 발전기 잔해들이 도로를 넘어 인근으로 떨어졌는데요. 5톤이나 되는 이 날개는 100m 아래 캠핑장으로 날아왔습니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단지엔 지난 2005년부터 발전기 24기가 운영돼 왔습니다. 20년 넘게 사용되면서 7기는 신형으로 교체됐고 사고 발전기를 포함한 나머진 철거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영덕군은 발전기 날개가 찢어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바람은 순간풍속 초속 12m 정도로 아주 강하지 않았고 지난해 6월 안전점검서도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미국 글로벌사를 통하여 별도 종합적인 안전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문제가 됐던 블레이드나 타워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지난해 전남 화순에서도 127m 높이 풍력 발전기가 쓰러지는 사고가 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20만 원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50대 남성이 여성 홀로 일하던 상점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았습니다. 자신을 쫓아온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뜸한 새벽, 헬멧을 쓴 남성이 골목길로 뛰어듭니다. 그 뒤를 다른 남성이 쫓습니다. 두 남성끼리 몸싸움이 벌어지고 헬멧을 쓴 남성이 흉기를 휘두릅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10분 전 상점을 턴 강도였습니다.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홀로 일하던 여성을 위협해 2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테이프를 막 칭칭 감아놓고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테이프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막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강도범은 자신을 쫓아온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이곳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2시간여 끝에 경찰에 붙잡힌 강도는 50대 A씨. 체포 직전까지 PC방에서 태연히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생활비 때문에 칼로 위협하고 운동대로를 하고 목격자라기보다는 잡으려고 한 사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경찰은 강도 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갈대밭,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건데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갈대밭 속에서 서성이는 남성. 잠시 후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길이 번집니다.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50대 A씨가 낙동강 인근 갈대밭에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인근에 있던 6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고 또 막 내려갔거든요. 그때 막 다리 밑에 벌써 벌거에 막. 불은 3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갈대밭 45만 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갈대밭은 모두 사라졌고 다 타버린 나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A씨는 당초 날씨가 추워 불을 냈다고 경찰에 진술하다 이후 말을 바꿨습니다. 부모님이 뭐 이렇게 지금 아파서 요양원에 계신데 뭐 좀 이렇게 잘 모시지 못한 그런 죄책감이 밀려와서 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울산에서도 50대 남성이 태화강변 억새밭에 불을 질렀다 붙잡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잠깐 세워둔 차량을 지나가던 남성이 훔쳐타고 달아났습니다. 차량에 달린 GPS 덕에 2km도 못 가 행방이 들통났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도로가에 멈춰서는 검은색 승용차. 비상등을 켜놓고 운전자가 내려 어디론가 갑니다. 잠시 뒤 외투에 달린 모자를 쓴 40대 남성이 이 차 주위를 맴돕니다. 잠시 뒤 운전석에 올라 차를 몰고 사라집니다. 돌아온 피해 운전자는 자신이 타고 왔던 차가 사라진 걸 보고 신고했습니다. 물건을 건네고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근데 뒤에 들어보니까 차량이 없어진 거예요. 경찰은 사라진 차가 렌터카라는 걸 확인하고 즉각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남성이 훔친 차량은 위치 정보를 보내는 GPS 단말기가 달려 있었는데요. 경찰은 1.5km쯤 떨어진 이곳에서 차량 신호를 파악했습니다. 차는 찾았지만 안에 보관돼 있던 피해 운전자의 가방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추적망이 좁혀 들어오자 40대 남성은 다음 날 파출소로 찾아와 차를 훔친 건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가져갔던 가방도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이유, 이른바 좀비 담배 때문입니다. 전자담배에 마약을 섞어 피우는 건데 국내로도 밀반입 시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던 남성. 갑자기 중심을 잃고 벽에 부딪히더니 안절부절 못합니다. 일명 좀비 담배를 피워 환각 증세가 나타난 건데 전자담배 용액에 마약 성분의 에토미데이트를 섞어 흡입한 겁니다. 아예 그냥 호흡중 추가 억제되면 사망할 수도 있고요. 환각이라든지 좀비같이 아예 그냥 움직임이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최근 좀비 담배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2달 전 태국에서 온 여행객의 수화물에 에토미데이트가 들어간 액상 카트리지 149개가 발견됐고 지난달엔 라오스를 출발한 화물에서 아로마 오일로 둔갑해 나오기도 한 겁니다. 정부는 여행객은 물론 우편이나 화물 등의 대대적인 검사를 예고했습니다. 신종 마약이기 때문에 적발하기 위해서는 첨단 검색 장비에 에토미데이트 성분 업데이트를 하고 전용 간이키드를 도입해서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수사 연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코스피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속절없이 무너졌던 코스피 하루 만에 7% 급등을 했습니다. 5,288, 이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이 코스피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은성 기자입니다. 어제 하락장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해 삼성전자 주식을 물타기 했던 이민정 씨. 오늘 상승장에 하루 만에 매도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거의 빠진 거 그 이상으로 오르고 있더라고요. 바로 팔았습니다. 한 3% 딱 먹고 나왔습니다. 어제 블랙 먼데이 급락에도 매수세를 이어가던 개미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성공 후기로 뜨거웠습니다. 하락장에 코스피를 줍줍했다. 더 샀어야 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하루에만 4조 5,8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수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작동하며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6.84포인트 오른 5,288.0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겁니다. 종목으로는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가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가격 급등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조정, 이게 예상을 훨씬 지금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코스피 6% 상승을 이끈 주역이라고. 다만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0조 원을 넘어서는 등 비투 부담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이 주무실 때 휴대폰 머리맡에 두지 마라 들어보셨죠? 휴대폰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건 진짜일까요? 자, 한일 연구진이 5년 동안 진행한 전자파 유해성 실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뜻밖의 결과 장호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전자파에 노출돼 건강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몸에 누적되어 있다가 이게 갑자기 사람 인체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확 드러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일본 연구진과 함께 5년 동안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 노출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검증했습니다. 연구진은 생쥐 70마리에게 국제 인체보호 기준의 50배 많은 전자파를 매일 2년간 노출시켰습니다.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이렇게 금속판이 돌면서 일정하게 퍼뜨리게 됩니다. 실험 결과 휴대전화 전자파와 바람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과도하게 국민들이 그 불안감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것. 실험지들에게는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도 부착했는데 체온, 체중, 사료 섭취량 등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적인 수준의 전자파가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이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다 아실 텐데요. 하루 몇 걸음쯤 걸어야 도움이 될까요?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걸음수, 김동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시민들에게 하루 몇 보나 걷는지 물었습니다. 저 4,000보 정도 걸어요. 저는 2,500보 정도 걸었어요. 세계인의 일평균 걸음수는 7,000에서 8,000보 수준. 바빠서, 춥거나 더워서 충분히 걷지 못한 이유도 많습니다. 서울시가 시민 2,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일평균 8,000보 이상 걷는 사람은 10명 중 8명 정도가 전반적 건강 수준이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8,000보 이상일 때가 체중이나 대사증후군이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높았고 정신 건강과 직장 생활 등 사회관계도 좋아졌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8,000보는 거리로 6km 정도가 되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광화문 광장을 6번 정도 왕복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스트레스가 풀려서 동료들과도 더 잘 지낸 것 같습니다. 매일 10,000보가 넘으면 건강 개선 체감 답변 비율이 더 높았지만 8,000보에서 10,000보 사이 구간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몰아서 걷는 게 또 건강에 좋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한 번 걸을 때는 이제 30분 정도 걷고. 통기성 좋은 옷을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고 쿠션감 있는 신발을 신으면 건강한 걷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환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50대 남성이 이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로 떠났습니다. 이 고인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몸속에서 다시 뛰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와 함께 귀한 분 정강덕 씨 만나보시죠. 50대 직장인 정강덕 씨. 지난해 12월 혼자 사는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뇌출혈 진단을 받았는데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가족들의 결정은 장기 기증. 평소 장기 기증 의사를 보였던 정 씨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그 장기 기증 서약들을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기회가 되면 가서 해야 되는데라고 얘기. 지난달 9일 장 씨는 세상을 떠나면서 심장과 간, 신장 2개와 양쪽 안구를 수혜자에게 남겼습니다. 누나는 동생의 장기로 새 삶을 얻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로 동생을 잃은 슬픔을 위로합니다. 5사람이나 살았대. 내가 불러도 올 수는 없지만 넌 살아있어서 네 심장이 누군가 가슴에서 뛰고 있고 너를 보낸 우리는 가슴이 아픈데 여러 사람을 네가 살렸다는 건 또 나름 자랑스럽다. 이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나 백화점과 마트의 진열대를 만드는 일을 했던 정 씨.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기로 소문난 밝고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의 고귀한 결심이 5명의 수혜자에게 새 삶을 열어줬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지지자들과 악수하다 손을 다칠 정도로 인기입니다. 닷새 뒤 총선에서 선거 압승이 예상되는데 일본 자위대를 헌법에 넣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자민당 후보들의 선거 지원에 나서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수많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합니다.
누군가 강하게 잡아당기자 넘어질 듯 몸이 기웁니다. 이러다 손까지 다친 다카이치 총리는 테이프를 감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気に強く引っ張られて関節やっちゃいましたが、消炎剤とテーピングでちゃんと、今朝から治療していただいたんで大丈夫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 내 인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선거에 총리직을 걸겠다고 한 이번 선거 전망은 밝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등 여당은 과반을 훌쩍 넘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운동 중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憲法になぜ自衛隊を変えちゃいけないですか。当たり前の憲法改正もやらせてください。 현재 일본 헌법 구조엔 전쟁을 포기할 뿐 아니라 군대도 두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바꾸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미국 정계가 성범죄자 앱스타인 파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도 청문회에 서게 됐는데요. 이 소식은 이현용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말 미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타인 파일 속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타인 저택에서 찍힌 사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곁에 앉아 있고 여성과 함께 욕조 속에 앉아 있는 모습 등이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역시 앱스타인과의 관련성을 의심받아 오면서 미 의회는 클린턴 부부에게 청문회 출석을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클린턴 부부는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 직전에 이르자 결국 출석해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We've said from day one that we wanted Bill Clinton to testify in front of the Oversight Committee. We've been repeating that. We've been working obviously with their teams, and so I'm glad they're going to testify. 300만 페이지의 앱스타인 파일 중엔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에선 두 거물 정치인의 앱스타인 연루 사실이 농담 소재로 언급됐습니다. That is a Grammy that every artist wants, almost as much as Trump wants Greenland. Which makes sense. I mean, because Epstein's island is gone, he needs a new one to hang out with Bill Clinton. I didn't. I mean, he's a lightweight, this guy. He's a terrible. I think he's.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미 사회자에게 거액의 소송을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상 그래미 수상자를 두고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수상자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였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 시상식. 오디오북 내레이션 스토리텔링 레코딩 부문 수상자로 달라이 라마가 호명됩니다. And this Grammy goes to Meditations, the reflections of His Holiness the Dalai Lama. 그래미는 달라이 라마의 오디오북이 깊은 명상적 경험을 선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o reduce anger, anxiety, and how to develop inner peace. And for that, wholeheartedness is the key thing. 달라이 라마는 중국의 위협을 피해 인도로 망명한 티벳 망명정부 지도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We should not forget or neglect about our inner values. In other words, human compassion. 중국 정부는 그래미상을 반중 정치 조작에 이용하지 말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14世达赖并不是单纯的宗教人士，而是一个披着宗教外衣、从事反华分裂活动的政治流亡者。 그래미상 시상을 하나의 중국을 위협하는 행위로 본 겁니다. 달라이 라마는 수상 직후 웹사이트에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 책임에 대한 인정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민심 다지기 한창입니다. 스위스 유학 시절 치즈 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제품 공장을 시찰하며 치즈와 버터를 인민들에게 공급하라 독려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젖소들 사이를 걸으며 사육장을 둘러봅니다.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다 송아지를 쓰다듬고 장난도 칩니다. 염소 사육장도 둘러본 김 위원장, 유제품 생산 공장에 들렀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직접 치즈를 맛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저 제품의 맛도 보아주시면서
이렇게 훌륭한 조제품들이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잘해지게 된다고 생각하니 공장에선 라클레트, 체다, 모짜렐라 치즈 등 유럽에서 생산되는 전문적 치즈 종류도 포착됐습니다. 스위스 유학파 출신인 김 위원장은 치즈 광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구멍이 숭숭 뚫린 스위스산 에멘탈 치즈를 좋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위원장이 2014년 프랑스에서 치즈 생산 기술을 배워오려 했지만 현지 학교의 거부로 실패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방문은 9차 당대회 때 지방 발전 사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성당 벽화가 논란입니다. 최근 복원을 마치고 공개한 걸 보니 이 벽화 속 천사의 얼굴이 이탈리아 현직 총리와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이 화가는 총리를 그린 게 아니라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김지혁 기자입니다. 1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로마 중심가의 산 로렌초 인 누치나 성당입니다. 최근 복원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된 제단화가 진실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 강렬한 눈빛의 천사 얼굴을 본 현지인들이 자연스레 조르자 멜로니 총리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복원 전 흐릿했던 모습과 달리 새로 그려진 얼굴은 멜로니 총리의 특징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성스러운 공간에 현직 정치인의 얼굴을 그려넣었다는 비판이 많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Well, it's very Roman, isn't it? I mean, when you look at churches around Rome, so often popes and princes and cardinals have had their image incorporated into the art. 그림을 그린 화가는 총리를 그린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Le dice ognuno ci vede quello che vuole. Esatto. Per me, se voi siete contenti, fate. 멜로니 총리 본인도 SNS에 나는 천사처럼 생기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야당은 그림의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정부도 긴급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만들겠다는 장소가 머스크답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AI 기업 xAI를 합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인수합병되면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 1,810조 원 규모의 우주 공룡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로 향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 차원입니다. So, net effect is that the lowest cost place to put AI will be space, and that'll be true within 2 years, maybe 3 at the latest. AI 개발을 위해선 24시간 고성능 연산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력 소비가 크고 발열을 냉각시킬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우주에선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무한정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극저온이라 전력 냉각 비용이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AI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는 이르면 머스크의 생일이 있는 오는 6월 기업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일본 북부 지역에 4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려 최소 30명이 숨졌습니다. 급기야 자위대까지 제설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눈으로 된 담벼락이 생겼습니다. 차량들은 온통 눈 받친 도로를 힘겹게 주행합니다. 해가 지자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는 화이트아웃도 찾아옵니다. 화이트아웃 지위대 마이리마시타.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은 최근 2주간 내린 기록적 폭설로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쌓인 눈의 양은 성인 키를 훌쩍 넘는 183cm로 1986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쌓인 눈에 건물 1층이 가려졌고 주택가 골목길엔 어린이 키 2배 되는 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치우고 치워도 내리는 눈의 양이 더 많습니다. この目と泳ぎ入ってたんだけども、またこのような状態ですけど、3週間か4週間しか入ってこないですよ。
일본 정부는 폭설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명을 넘었고 그 밖에도 숨진 9명의 사망 원인이 폭설과 관련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내일부터 비 예보가 있어 지붕 붕괴 우려가 있다며 혼자 사는 노인 집에 자위대를 투입해 눈을 치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주 기온이 조금씩 올라 눈더미가 무너질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네, 브라질에서 높이 60m 회전 관람대가 고장나면서 관광객이 외주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높은 탑 옆으로 사람이 아슬아슬 외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찔한 높이의 탑에서 몸에 체인을 감고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관광지인 슈퍼자이로 타워에서 회전 관람대가 고장나 멈췄습니다. 관광객 40여 명은 해발 300m 산꼭대기 60m짜리 타워에서 2시간여 갇혀 있다가 1명씩 구조됐습니다. 하늘에 둥근 달 4개가 떴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봐도 달이 4개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늘에서 파라셀레네라는 희귀한 광학 현상이 목격된 겁니다. 대기 중 얼음 결정으로 인해 빛이 굴절하면서 달이 여러 개처럼 보이는 건데 러시아나 북유럽, 캐나다 같은 추운 지역에서 관측됩니다. 카운터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는 남성.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사슴 한 마리가 카운터를 훌쩍 뛰어넘어 돌진합니다. 이틀 전 중국 쓰촨성 한 휴대전화 매장에 사슴이 난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직원은 재빨리 진열대 위로 몸을 피해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도로 옆 울타리 위에 선 남성. 막대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자 갑자기 불길과 함께 감전됩니다. 지난 주말 대만 가오슝에서 이구아나를 잡으려던 남성이 초고압 전선을 미처 보지 못한 채 건드려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전신 40%의 2도 화상을 입었고 인근 공장 4곳이 약 5시간 동안 정전티해를 입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내일은 봄의 시작이라는 입춘입니다. 절기에 맞게 큰 추위 없겠는데요. 하지만 아직 겨울이 끝난 건 아닙니다. 주 후반 다시 강추위가 기다립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영하 1도로 오늘보다 7도 높고요. 낮에는 서울 7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대구는 11도, 두 자릿수 기온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평년 기온 웃돌겠지만 금요일엔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떨어지고요. 체감 온도는 15도 낮아집니다. 영동과 영남에는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바람도 강해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